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감적인 대화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다가 대놓고 화를 내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화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커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질이 높다. 관계의 관계성, 당신과 내가 친밀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의 다른 어떤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성장을 자극하고 또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또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적인 경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청이 돼야지 그가 이해가 되죠. 정말로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내 아이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듣지를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어, 아니, 아이를 이해하려면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아이가 아빠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공간, 심리적 환경을 먼저 제공해서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지 내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를 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초보 사업자들은 자신의 할 말을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은 자신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초보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다른 준비를 합니다. 프로는 뭘 준비하냐?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가? 어떤 질문을 할 건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지고 하죠. 질문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대화에는 두 가지 차원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차원, 언어적인 차원의 대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감정적인 차원, 가슴으로 하는 대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대화와 가슴으로 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의 굉장히 많은 부분, 80% 이상의 영역은 이 가슴으로 하는 대화가 정말 중요한 효과성을 발휘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가슴으로 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 상태, 상대의 욕구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우 초보자들은 저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준비합니다.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경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준비하느라고 상대의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그가 어떤 감정 상태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를 잘 이해하면서 듣는 것을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는 이러이러해요. 아, 당신은 그렇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아, 당신은 그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아, 그래서 당신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을 어찌할 줄 몰라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당신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랬겠네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랬구나, 그랬겠네요.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머물러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공감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팀을 이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A를 만났는데 너무나 경청을 하지 않아서 A를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않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좀 더 잘 이해해보지 그랬어요.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죠. 그건 지시나 명령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이야기에 경청을 안 해서 너무 힘드셨군요.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것을 더 준비를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답답함이 있죠,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분에게 좀 더 잘해보지 그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이 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겠는데 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는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리액션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하려면은 대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에 내가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런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감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누군가가 나의 과제와 나의 일상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사업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와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 가슴속에 맺혀 있던 그 감정이 풀어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그 관계성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효과성이죠. 서로 만나고 나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서로를 만났는데 힘이 빠져.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관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은 관계성에 효과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공감적인 경청, 공감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서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서로 잘 이해하면은 더 긴밀해지고 더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상승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